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톰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예,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 어제죠? 어제 진가를 보여줬죠. 이 예. 오유로파 리그 이 카라바흐전에서 아주 절정의 슛감각을 보여줬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인가요? 예,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었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라는 팀하고 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참가했거든요. 예. 두 골을 터뜨리면서 이 토트넘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0대1로 뒤지던 전반 28분에 동점골 터뜨렸고요. 불과 2분 뒤인 전반 30분에 역전골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후반 23분에 교체돼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나왔는데요. 이 그라운드에서 나올 때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 참 기분이 좋은데.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박주호 선수 말이에요. 이 예. 박주호 선수도 오유로파 리그 크라스노르다전에서 골을 터뜨렸어요. 예, 이 박주호 선수도 유로파 리그 러시아 팀이거든요. 예, 크라스노다르와의 경기 출전했는데 수비수로 주로 뛰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한 골에 어시스트 1개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데뷔전이었었거든요. 예. 홈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이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어시스트했고요. 이 후반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뛰면서 종료 직전에 헤딩 슛으로 결승골을 뽑아서 도르트문트의 2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죠. 오늘 예. 평양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 축구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예, 이 동아시안 축구연맹 집행위원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베이징으로 출국해서 오늘 평양으로 들어가고요. 이 동아시안 축구연맹 집행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이 북한 축구협회 관계자와 만나서 이 남북 통일 축구 대회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보, 성사 가능할까요? 예? 워낙 이 남북교류가 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지는 이 남북 관계에서 스포츠가 긴장 완화를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스포츠 교류를 앞세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축구 당국자끼리의 얘기보다도 이 북한의 이 대화 의지, 화해 국면 조성 의지가 이 통일 축구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결정권자, 예? 그게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남북 간의 축구 교류 그동안 몇 차례 있었죠.
예, 이 90년하고 2005년에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렸고요. 이 91년에 이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는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8강에 진출하기도 했었죠. 예. 이 90년에 이 통일 축구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예. 이때 이 선수단 고문으로 참가했던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이 그 이산 가족이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북한에 살고 계셨었는데 이때 북한이 66년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갈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스트라이커였었죠. 이 박두익 선생이 예. 이혜택 부자의 상봉을 주선해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인데 이혜택 그 축구협회 전 부회장이 아버지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회택 선수. 저 어렸을 적에 이회택 선수는 진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그러니까 뭐 박지성 선수급이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신 교수께서는 뭐 그 정도 연배 되시니까 이회택 하면 잘 아시겠죠. 예. 아, 그럼요. 이회택 선수도 있고 그 골키퍼로도 아주 또 유명한 골키퍼. 아,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세영 골키퍼. 이세영 골키퍼. 맞습니다. 예. 아, 이분들 참 유명했었는데 옛날에. 자,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5위 싸움을 벌이는 팀들이 어제 모두 다 졌네요. 이거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5위 롯데가 두산에 0대 13으로 크게 졌고요. 6위 기아도 KT에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7위 SK도 삼성에 졌고 8위 하나도 NC에 7대 11로 졌는데 이 롯데, SK, 기아 하나가 모두 이 5위 싸움에 갈 길이 바쁜데 모두 다 패했기 때문에 이 5위 롯데부터 8위 하나까지 승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번 선을 보면은 뭐 같이 다 졌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 추석 연휴 다음 주말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표는 다 구하시고 아니면 이 자동차로 귀성할 때는 이게 참 정말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정말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고향 가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즐거우실 것 같죠. 또 빈손으로 가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붐비는 곳 바로 시장인데요. 저희 이윤지 아나운서가 그 시장 바로 가락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성승경 씨가 갑니다. 성승당 승부 첫째 옆으로 승부. 자, 공방에 도로수가 여기까지 한별랑만 나서고 4차 나서고 3차 옆으로 4차 나서고 2차. 안녕하세요. 이곳 시장에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도 더 됐어요. 가난하니까 했겠지. 먹고 살라니까. 굴, 바지락, 뭐 이런 조개류, 저기는 연어, 새우. 뭐 그런 거. 손님이 여름보다는 더 낫겠죠. 그런데 추석 이제 가까워지면서 굴도 맛도 들고 또 이제 이런 조개류 같은 것도 더 싱싱해지고 여름보다는 아주 좋아졌죠. 우리가 좋은 물건 갖다가 소비자들이 와서 사갔을 때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오다시피 하죠. 영업하니까. 추석도 준비해야죠. 도우미,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생선 같은 구입 여기서 하죠.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차례상 준비, 또 반가운 분들 대접할 명절 음식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분주한 명절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많고 인터넷 주문도 있는데 굳이 전통시장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좀 과일이 많이 싱싱하고 좋아서 매번 하죠. 추석 같은 거 할 때 과일 여기서 준비해가죠. 여기 추석인가 보다고 대목이시라고 귀찮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올 추석은 우리 식구들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과에 차례상에 많이 올리고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니까 조금씩 늘어나죠. 과일값이 싸잖아요. 선물도 해야 되고 식구끼리 만나면 과일이 제일 먹기가 좋잖아요. 맛있는 과일 먹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 볼 생각에 벌써부터 추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추석 차례상과 명절 음식 장만할 비용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락 농수산물시장의 물류개선팀의 변지혜 씨에게 올해 차례상 비용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해산물이나 동태포 뭐 이런 쪽으로는 가격이 조금 올랐고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사과랑 배 쪽이 품질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조금 대형 마트나 이런 유통업체보다는 좀 더 품질이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전통시장은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 가족들 안부 챙기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죠. 다가오는 추석 연휴만큼은 가족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추석 준비로 분주한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추석 기분 좀 나십니까? 이 가락시장도 지금 이제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통시장 분위기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감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였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예.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10대 재벌 총수로는 최초입니다. 예, 근데 뭐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신동빈 회장 시종일관 어눌하지만 공손한 어투를 유지했고요. 통역도 마다하고 연이은 질문에 즉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논란이 있을 만한 질문에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증인석에 출석하 5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신 회장한테 집중이 됐고요. 질타가 이어질 땐 마이크를 두 손으로 모아주고 공손하게 답을 했지만 후계 구도라든지 국정 논란 등 예민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했죠. 이 와중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967 롯데 제과가 생긴 이후 2004년까지 일본에는 이자나 배당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계열사 정점에 있는 광운사 지분 38.8% 신동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데 형은 50%가 넘는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호텔 롯데 상장 과정에서 30에서 40% 수준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거. 뭐 이렇게 알려졌고요. 특히 왕자의 난이 끝났냐라는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끝났다. 이것이 인상이 깊네요. 그렇군요. 근데 뭐 어제 롯데 입장에서 볼 때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리고 6개월 넘게 계속돼 온 검찰의 포스코 그룹 비리 의혹 수사 말입니다. 결국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권은 MB 쪽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특혜성 사업을 주고 이를 조성된 비자금이 결국 MB 정권의 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는 추론을 검찰이 계속 해왔는데 속속 정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일단 포스코가 정치권 실세 연결된 협력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번져갈까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지검 특수위부가 경북 포항의 모사를 압수수색해서 회계장부 그리고 포스코와 맺은 거래계약서 확보했고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MB 쪽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정준영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상득 전 의원 소환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게 더 나갈 것이다. 의견 대립하고 있죠. 하지만 이병석 의원 쪽에선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아주 개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에 이렇게 휘말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그러죠. 자, 근데 미국 어쨌든 이틀 일정으로 개막이 했는데 결국은 동결이 됐죠. 그렇죠? 아,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10년 만에 금리를 만약 인상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의 대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제 그 관심 인사가 있었는데 예. 일단은 이번 결정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하되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신호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예.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의 투자 동향이 동결 가능성을 계속 72%로 보고 있었고 또 연준위원 상대한 조사에서 54%가 동결 예상한다고 답을 했는데 결국은 동결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사실 중국이 지난번에 시장이 한번 불안정해지면서 온 세계가 독감을 앓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직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미국이 나중에 그 금리 인상 시켰다가 덤터기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 왜냐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10월 달에 있다, 12월 달에 있다, 혹은 또 내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올라갈 거 있다. 근데 한국으로서는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시간은 벌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금리는 인상이 될 것인데 여기까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돼 죽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정치나 경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측 미국이 가능성이죠. 금리 동결하면서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 정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얼른 튈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튈 줄 모른다는 게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건데 조금 경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추석 얘기 또 해보죠. 저희가 방금 전에 리포터 컷으로 이 가락시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요즘 추석을 앞두고서 은행별로 대규모 운영자금을 푸는 것 같이 충성 고객 확보에 여념이 없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들 마케팅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예. 이유는요. 계좌 이동제 본격 시행인데 금융권 한계가 급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어느 은행이 좋다더라, 어디 이자가 높다더라 이런 입소문 마케팅이요. 이 기대 효과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 점포 운영에서 신권 교환하고 입출금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고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맞춰서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왜냐하면 이게 금융 전문가들한테 자문한다는 이제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요. 그 비율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다는 비율이 더 높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은행이 무슨 뭐 예금이 좋으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더 좋다 이거. 그게 실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은행권들이 입소문 마케팅 이렇게 이번 추석이 이제 최적이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듣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군요. 예.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못 믿죠. 이제 우리나라는 전반 그것도 큰일인데. 자 그리고 말이에요.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현대 기아 자동차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재판에 넘겨졌다고 그러네요. 예, 충분하실 만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2부가 프로젝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모 씨 등 프로젝트 책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C51E 프로젝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아무기 씨가 있어요.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 내부망에 있는 이 프라이드와 산타페, 범퍼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 71건을 내려받아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신차를 베끼는 거죠.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한 직원들을 통해서 내부 영업비밀 수십 건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인 강하무기 씨는 지난해에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김하무기 씨 부탁해서 현대기아차 설계 표준 자료를 8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 김씨 요청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친하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게 신형 소렌토, K7, 레이 등 자동차 설계 도면을 유출할 혐의를 받고 있고요. 모두 업무상 알게 되거나 인터넷 기계 설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항이라는데 검찰에서 밝히기에는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네요. 이거 못 밝힌 거 아니에요?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넘겨줬다라는 혐의를 받기는 참 어려운 건데 말이에요. 예. 원래 중국을 좋아하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자, 주말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던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출근길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간 8시 34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막바지에 접어드는 만큼 혼잡함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사고가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좀 심한 정체를 겪고 있고요. 한강대교 남단을 나와서 현충로 쪽으로 진입하셨다면 중앙대학교 입구를 지나 흑성역 쪽으로 쭉 밀립니다. 흑성로는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쭉 더디게 통과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39번 국도는 안산에서 아산 방향으로 화성 송라교차로에서 쑥곡교차로 비봉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제가 어제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칠레에 규모 8.4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것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칠레 바로 여기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만 해도 일본 규슈에 있는 아소산 폭발했죠.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또 있었죠. 그래서 지금 50년 활성화 주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괜찮을까요? 자,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칠레 현지 연결해서 지진의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교민 중에 한 분입니다. 소망교회 김성환 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칠레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한 12시간 차이가 나죠? 지금 거기 몇 시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17일 날짜로 오후 8시 반입니다. 오후 8시 반이군요. 딱 12시간 차이네요. 네. 그죠? 우리 김성환 네, 목사께서는 칠레에 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올해로 4년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2010년 지진 이후에 제가 칠레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가장 좀 크게 지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 지진이 왔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여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한 2분 정도 이상 땅이 막 흔들리고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인데 예. 이 주민들이 이제 비명도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그 경험하셨던 곳이 지진이 난 곳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한 500k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200km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네네. 근데요, 지금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밖으로 나오셨어요? 네,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진이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예. 이제 칠레 주민들도 이렇게 밖으로 다 대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다가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파트 밖으로 저희도 대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칠레가 그 강진 설계가 아주 잘 돼 있는 모양,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네, 보통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붕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스럽게 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지금 오늘 날짜로 보도된 걸 보면 예. 뭐 한 생명도 기하겠지만 11명이 사망한 거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지진 규모에 네네. 비해선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기 머물고 계신 쪽 근처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데가 없었죠? 네네. 특별하게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수도 산티아고다 보니까 예. 여기에는 특별하게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칠레 원래 사시는 칠레 국민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수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지진이 일어나면 상당히 이렇게 좀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측에 연락이 왔었습니까? 우리나라 주칠레 우리나라 대사관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연락망이 닿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그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가동해가지고 예. 이렇게 칠레 대사관 내에서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수시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민이 몇 분이죠? 산티아고나 칠레 전체요? 정확한 집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예. 2,7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이요? 예. 네네. 근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우리 교민 피해도 없고 근데 어쨌든 네네. 대사관 측에서도 비상 연락망이 좀 잘 가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칠레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 김소환 목사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이 칠레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해서 제가 질문한 이후에 좀 늦게 답변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해서 지금 이러한 연속되는 화산 폭발, 지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칠레의 강진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태평양 중앙부에는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cm나 되는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판들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태평양판이라고 명명이 되고요. 동쪽으로 이동하면 나즈가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나즈가판이 칠레하고 바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10년씩 만들어지니까 10cm씩 만들어지니까 10cm씩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힘들이 이 칠레 연안 해안가에 따라서 쌓이게 되고요. 그것이 곧 지진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매년 10cm 만들어지면 매년 지진이 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매년 나고요. 끊임없이 나고 지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나요? 그렇죠.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강진이 날 거라고 늘 예상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늘 우리 지진학자들이 얼음이 겪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건 거거든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향후 30년 내에 뭐 규모 8 이상이 날 확률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도에 규모 8.8 지진이 컨셉션 근처에서 났는데요. 그 지진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8이 넘는 지진들은 과거부터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고 힘이 쭉 누적되어 왔던 곳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8이 이제 최근에 만약 발생을 했다면 한동안은 이제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 계속 힘이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충분한 힘이 쌓이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가 얼마였었죠?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가 9.0이었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 8.3인데요. 규모가 0.2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2배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0.7이 되면요. 한 70배, 80배 정도 큰 셈이 됩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70배, 80배가 10배 정도 크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어쨌든 10배 정도라도 그 충격이 그 정도로 커지는 거군요. 8.3, 9.0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는 2배씩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칠레 지진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일본 아소산 폭발했죠. 네. 다음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붕 화산 여기에도 화산도 폭발했죠.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짐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화산 활동은요.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힘이 쌓이고 그것이 또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충돌하는 판은 다른 판 밑으로 지속적으로 하강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때 하강에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판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녹는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무슨 점이요? 녹는점이요. 녹는점. 예, 물이 추가가 되면서 이 뜨거운 곳이니까 물이 추가가 되면 녹는점이 낮아져서 물질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상승해서 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대를 따라서 화산이 보편적으로 아주 잘 관측이 됩니다. 이 지진뿐만 아니라요. 근데 문제는 큰 초대형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인접 지역의 화산 활동이 이제 가속화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주 큰 지진동이 만들어지고요. 이 지진동이 마그마 방을 자극하게 되면서 마그마 방 안에 활동성이 더 강화되고 화산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 열도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뭐 우리가 동경 근처에 있는 화산에서도 화산 활동이 이제 뭐 감지된다던가. 후지산 뭐 이런데요. 후지산도 그렇고요. 작년에 그 온천 지역에서도 또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소화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소화산 같은 경우는 원래 활화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수년에 한 번씩 분할을 해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각이 뒤틀리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화산 활동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산이 이렇게 활동이 이제 그렇게 그 활발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화산 활동과 지진의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지진이 나면 화산 활동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요. 화산 활동이 이제 막 하게 되면은 이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이게 분출을 할 때 주변 지역에 또 압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또 지진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은 서로 선호 관계를 따질 수 없이 어떤 게 하나가 발생하면 다른 거 하나를 또 연관시켜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가속화될 수는 있지만 먼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에 의해서 먼 곳에서 지진 활동이 가속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이 소위 말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에서 큰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동일한 곳에서 만들어진 판이 동으로 서로 이동을 하면서 충돌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중앙해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하는 속도도 가장 빨리 충돌을 하고 힘도 가장 빨리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큰 지진과 큰 화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최근 들어서 또 지진이 빈발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1950년대, 60년대 발생을 하다가 또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대지진 이후로 또 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진이 나게 되면 또 여진들이 또 빈발을 하게 되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판들이 빨리 충돌해서 지진이 많이 나는데 초대형 지진이 나면서 또 여진들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환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 지진은 또 인접 지역의 화산 활동을 또 가속화시키니까 화산도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를 보면은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규모 7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010년도 IT 지진이 규모 7.0이었습니다. 이 지진에 의해서 30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만약 이런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 내륙에서 대도시 근처에서 발생을 한다면 굉장한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진 설계는 이제 많이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진 설계 얼마, 그다음에 교량이라든가 뭐 항만 이렇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도 이 내진 설계 기준안이 이제 마련돼 있거든요. 기준안이 마련되면 뭐 합니까? 실제 이렇게 만들어야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근데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백두산은 2004년도, 2006년도를 거치면서 이 화산 활동을 보일 만한 여러 징후들이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급증하면서 화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6년 이후로 이 화산성 지진 활동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당장 이 분화가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분화한 것이 1903년이거든요. 이 1903년에 분화한 바가 있는 이제 활화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1000년 전 분화는 우리 인류가 겪은 화산 분화 중에 가장 큰 분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화가 또 한 번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 그다음에 북한 포함해서 일본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백두산의 이 폭발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의 폭발이 발해의 멸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재 때문에 농사가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 발해가 멸망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역사학적인 기록을 보면은 시기가 교묘하게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연대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발해 멸망 이후에 이 화산 분화한 시기가 나오는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지질학계의 이제 보편적 의견입니다. 근데 백두산은 그렇게 대폭발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그 주기로 따지면? 네, 이게 그 사실 화산 폭발 주기가 이 지진 주기보다 더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군요. 이 화산 폭발 주기는 마그마방 안에 마그마가 꽉 차 있더라도 조금만 분화하고 나머지를 그냥 그 마그마 방 안에 그냥 계속 간직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진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큰 규모가 뭐 100년에 한 번씩, 200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화산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력 환경이라든가 마그마 방 압력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요. 그 주기성을 따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정말 이제 단풍이 물드는 주말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